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 일치와 화법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의 문법 내용은 거의 많이 다 본 거고요. 이제 지금 나오는 챕터 일치와 화법이나 뒤에 있을 챕터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밀한 좀 세부적인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이미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보다 음, 문제화될 때 또는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따로 정리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A를 바로 보죠. 그러면 단수 취급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every나 each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붙으면 단수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each나 every 같은 경우, 특히 every 같은 경우에는 모든이라는 뜻이어서 all과 유사한데 이 every란 뜻은 모든이지만 보통 번역할 때 해석할 때 단수 취급합니다. 원리는 앞에 있는 이치와 같은데요. 각각 개별적인 개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의 뜻이 각각의라는 뜻인데요. 각각 개별적인 개체 하나하나를 의미하니까 당연히 단수죠. 이치 같은 경우에.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every도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어감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이긴 하지만은 개별적인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띵으로 끝나는 경우 something, anything, 그다음에 someone, anyone, somebody, anybody 이런 경우들 다 단수 취급합니다. 불특정한 사람, 사물을 지칭하는 건데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단수 취급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죠. 복수형의 학과 국가명. 이거는 이제 뭐 특이하다기보다 어, 그냥 어,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복수로 생겼습니다. Mathematics, Philippines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복수형이고요. 복수가 아닙니다. 생긴 것 자체가 복수형이지. 복수형처럼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게 s나 es 같이 이렇게 붙어서 복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이 단어다. 단수 취급한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겠습니다.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음,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5km 이렇게 같은 경우에 5km를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단수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가끔 꼭 그렇진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여기 특히 $50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은 $50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 또는 돈의 묶음, 한 묶음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 거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50짜리 지폐를 이렇게 쫙 붙여놓고 50개의 지폐가 있는 상황이라면 1달러짜리 50개가 있는 상황이면 복수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위, 그다음에 거리, 시간, 금액, 무게가 이렇게 툭 추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면 지금 예문처럼 단수 취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4번 동명사구나 명사절 주어인 경우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유명해서 일단은 별을 3개 쳐놓고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예문 딱 좋은 게 있어서 스모킹 시가렛라는 단어가 그 주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레트를 주어로 보면요 이지가 아니라 아로 보이겠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주어의 핵심은 여기서 이 주어 부분을 제가 가로로 묶은 주어 부분에서는 담배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어의 핵이라 그러는데 핵을 고르면 스모킹이죠. 왜냐하면 스모킹의 목적으로 시가렛을 받았을 뿐입니다. 시가렛을 담배들을 뭐
복수로 일부러 표현을 할게요. 담배들을 피우는 것은 그러니까 피우는 게 최종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우는 행위가. 이 뒤에 목적어는 이 담배 피우는 이 뭔가를 피우는 행위의 목적물로 오는 거라서 다른 걸로 얼마든 바뀔 수 있죠. 중요한 건 스모킹입니다. 주어의 핵이라 그러는데 이걸 실제 주어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동명사구나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명사구 그 동명사의 목적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 주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가르트는 이 경우에 단수 취급하고요. 마찬가지 밑에 Where Jessica went 하면 제시카가 간 장소, 제시카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내용은 문장, 구절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단수 취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동사를 결정해 주죠. 비동사의 경우에는 are 쓸지 is를 쓸지 결정해 주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s나 es 등을 붙일지 안 붙일지를 결정해 줍니다. 현재인 경우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주어가 됐을 때 문제가 되겠죠? 구분하는 게. 다음 2번 볼게요. both가 나오는 경우에요. A and B 해서 당연히 복수 취급합니다. 둘 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느낌표 밑에 써 있는 거 보세요. A와 B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slow and steady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건 어떤 그 관용구 구절입니다. 이거 자체가 slow라는 거 하나, steady라는 거 하나가 각각 더해진 두 개를 얘기한다기보다요. slow and steady란 말이 어떤 구절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기도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단수 취급하죠. 그 다음에 얘는 별표. 더 플러스 형용사를 하면요. 뭐 한 사람들을 표현해서 복수 취급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The blind, 여기 예문에는 시각장애자들, 장애인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the old, the young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 뭐 나이 든 사람들. 요렇게 원래는 뭐 young people, old people 뭐 이래야 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더만 붙이면 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하는 거는 이 동사의 수를 결정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 number of 있어요.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이 number가 붙었다는 뜻이요. number가 붙었다는 건 셀 수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셀 수 있다. 셀 수 없으면 단수 취급해야 되잖아요. 셀 수가 없는데. 근데 a number of를 썼다는 건 셀 수 있다는 뜻이고 뜻이 많으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해야죠. 밑에 느낌표 보겠습니다. The number of는요. 이거는 실제 주어의 핵이 뭐라고 봐야 돼요? 밑에 예문을 봐볼게요. 올빼미의 수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The number of는 위에 있는 a number of와 달리 많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number는 명사의 역할을 해요. 수라는. 즉 뒤에 있는 복수 명사를 많은이라는 이런 의미로 수식하는 개념이 아니고 얘가 별도의 단어입니다. 올빼미들의 숫자는 이러니까 그 수가 진짜 주어가 돼요. 올빼미는 그의 그러니까 the number of의 전치사의 목적어일 뿐입니다. 뭐랑 비슷한 거냐 하면요. 여기 아까 위에서 스모킹 시가렛의 시가렛처럼 그 목적물로 왔을 뿐이지 실제 핵심은 올빼미든 누가 됐든 그 수가예요. 숫자. number가 주어가 되고요. number는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글자 100이면 100이라는 수, 50이라면 50이라는 수, 그 글자 수 개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올빼미의 수가 밑에는 decreasing each year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매년 감소 중이다 이렇게 할 때 올빼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빼미의 그 숫자, 그 개념, 예를 들어 100마리였으면 100마리라는 수가 감소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숫자의 개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체커 밑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자, 요거 외국어가 주어인가요? learning language? 아니죠. 이거는 learning의 목적으로 왔을 뿐이고, 요런 동명사구는 실제 이 동명사가 주어의 핵입니다. 그냥 이런 구절은 다 단순가부나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 가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원칙대로 설명해주면, 모양은 그렇지만 동명사구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모양은 비슷한데. 그래서 정확히 개념을 지금 정확한 개념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러닝의 falling language가 목적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러닝이 진짜 주어의 핵, 외국어를 배우는 것, 이게 주어고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얘가 주어면 takes입니다. 자, 2번 보죠. a number of 하면 여기 많은이란 뜻이라 그랬죠.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가 오고요. 얘는 주어가 student. 1번도 러닝이죠. 그래서 나의 학교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주어고요. 당연히 복수 취급해서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Step 1. there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빈도부사죠. 주어의 위치에 있긴 합니다만 주어를 보지 않죠. 진짜 주어는 뒤쪽에 있는 anyone here입니다. 서로 길게 받기까지 했어요. 프로즌이라는 영화를 보았던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뭐 이런 얘기죠. 뜻은 누구나니까 여러 명을 갖지만 불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statistics 통계학입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학명 이름. 그래서 그냥 단수입니다. 복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people 많은 사람들 당연히 both the doctor and nurse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을 얘기하죠. 둘을 더해서 지금 두 명이 있는 상태고요. 복수 취급하죠. 스텝 2 가겠습니다. economics 경제학이고요. s가 붙었다 하더라도 단수 취급합니다. is everyone은 여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객체 한 명 한 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was로 바꿔줄 거고요. A lot of people은 좋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 The old 자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였다. 복수 취급하죠. 그래서 are 이렇게 가야겠네요. 3 kilometers 자 이렇게 추상적 개념으로 오는 하나의 덩어리 개념 3km는 그가 뛰기엔 너무 멀다. 이런 개념으로 올 땐 단수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스텝 3 가겠습니다. curry and rice 이렇게 curry and rice. 카레밥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있다는 느낌보다 카레를 밥에 얹은 느낌, 섞여 있는 느낌 이런 거는 하나의 덩어리, 물리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일 땐 단수 취급해요. 이제로 써주고요. United States of America는요, 미국을 지칭하는 국가 이름이죠. 설사 중간에 state가 여러 주를 의미해서 있긴 한데 이걸 있다고 해서 복수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수 취급해요. 아이고. 해제로 가야겠죠. 해제. 스텝 3의 3번 보겠습니다. The number of the best children 하면요. 비만인 아이들이죠. 자, 비만인 아이들이 주어가 아니고요. 비만인 아이들의 숫자가 주어죠. 얘가 주어입니다. 만인한테 날려고 했어요. number of입니다. number of니까. 이 수는 증가 중이다. 수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주어. 이즈 하겠습니다. 자, $8이에요. 8달러인데요. To be a good price, 좋은 가격이다. 제값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거는 진짜 종이, 지폐 8장을 의미하는 이런 복수 개념을 쓴 게 아니라 8달러라는 개념을 얘기한 거니까 단수 취급. 심지하겠습니다. 임에다가 S. 스텝 4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 있다. someone 쓰고요. someone은 불특정한
어떤 사람 한 명 단수 취급합니다. 앉아있다 is sitting 하면 되겠네요. 물리학은 자연의 법칙에 관한 연구다. 물리학은요, physics. 이거 학문명이 이렇게 S 붙여 쓰는 거라고 했지 진짜 복수 아니라고 했죠.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러죠. is. 커널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What? Connor says. 코너가 좋으니까 여기서 say에도 S가 붙겠죠? 아, 과거로 얘기해. 아니었다. 말한 건 이미 말한 거죠. 그럼 said 요 그 절 자체가 주어니까 이건 단수 취급. 그래서 was not true 이야기예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은 재밌다. 자, 읽는 거니까 맨 앞에 reading이 오고요. 목적어가 판타지 novels입니다. 판타지 novels는 읽는 거에 목적으로 왔을 뿐이지. 예, 이 주어 부분에서 실제 주어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이런 reading을 주어로 채택하면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is 이렇게 돼요. 않도록 합니다. 앞에 나와볼 수 있다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수일치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뉴스는 넘어가서 시제 일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유닛은 시제를 맞춘다는 의미의 시제 일치입니다. 시제를 맞춘다는 게 뭔가 문장이 이제 하나의 문장이 형성이 돼 있을 때 그 안에 이제 여러 동사들이 등장할 수 있죠. 물론 진짜 주절의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겠지만 그 안에 이제 그 관계사나 접속자들이 등장하면서 문장 안에 이렇게 절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실제로는 동사의 형태를 가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시제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또는 안 맞춰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제 일치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틀이 위에 나와 있어요. 앞에 주절, 가장 메인, 중심이 되는 주어에 대한 동사. 이 동사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라 그러는데, 지금 밑에 바로 I think 이렇게 있는 예문 3개 있는 것처럼, 주절의 시제가 현재가 되면요. 그 뒤에 딸려 나오는 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절 안에 있는 동사들의 시제는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즉, 모든 시제가 다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내용은요. 지금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지난 일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미래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과거를 봅시다. 예문 I knew를 보면요. 나는 알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었다. 됐죠? 알았었던 내용이 나와요. 알았었던 내용. 자, 내가 알았던 것 자체가 과거면요. 대절 안에서 현재 시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았던 게 이미 과거인데 그 알았던 내용을 얘기할 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그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과거 시제가 나오거나 do worked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처럼 had worked처럼 앞에 있는 시제 new의 시점보다 더 옛날 얘기는 알 수 있었겠죠. 그렇죠? had pp는 우리 앞에 1번 챕터 제일 첫 번째 챕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대과거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또는 그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았었던 시점보다 더 옛날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had pp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텐데 자 근데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았는데요. 미래, 즉 내가 알았었던 상황보다 상황을 기준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 일을 알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영어는 표현을 못 하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죠. 나는 알았다. 조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할 거를 알았어. 미래를 상황을 알았던 거죠. 가능하죠. 이때 조동사를 뭘 썼나요? 그렇죠. would를 썼습니다. will의 표현을 하면 되는데 will은 진짜 미래일 때 쓰는 거죠. 진짜 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건 진짜 미래가 아니라 I knew의 시점, 내가 알았던 시점 기준으로 앞에 일을 알았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will에도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과거형을 표현해주면 되죠. would라는. 이해되리라 봅니다. 자, 그럼 밑을 가볼까요? 일체 예외. 자, 요런 대원칙에 따라서 써주면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과학적 사실, 일반적 진리, 속담 같은 것들은 주어의 시제랑 상관없이 항상 현재를 써요. 항상 현재. 상관없이 항상 현재.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문을 볼까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는 건 말이에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자연의 진리라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돌 거잖아요. 항상 반복되는. 즉, 과거로 표현해버리면요. 앞에 시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지난 일만 꼭 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건 항상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밑에 마찬가지고 엄마가 말하시기로는 시간이 돈이다 라는 건 이 말이 진짜 어떤 의미 앞에 시제를 따라서 시간이 돈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나타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는 유명한 속담이죠.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어떤 표현입니다. 이런 건 항상 현재를 사용합니다. 반복적인 일들 뭐 이런 것도 항상 현재로 하는데 적어볼까요? 3번 먼저 볼까요? 과거 상황이 현재도 지속될 때 아까 있는 과학적 사실이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크리스는 말했대요. 그가 하루에 2번 이메일을 확인한다. 이걸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거는 1번의 원리와 약간 비슷하죠.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사사상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 시제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과거가 맞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원래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루카스가 read 말했다. 요게 이미 과거 시점의 원이죠. 루카스가 얘기했는데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그럼 사실은 어떻게 썼어야 돼요? 헤드 PP를 썼어야 되는 거 이해가 될까요? 우리 시제를 충실히 공부한 친구라면 이해가 한 번에 될 텐데 루카스가 읽은 시점보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시점이 훨씬 더 그 전이겠죠? 당연히. 그럼 이런 경우에 헤드 PP를 쓰는 게 원칙인데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지 않는다. 원칙은 이 경우에 헤드 PP를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그냥 과거를 쓰겠다는 겁니다. 너무 유명해서 시간 차이를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헤드 PP를 쓴다는 건 앞에 주절의 시제와 시간 차이를 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죠. 너무 유명한 말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자, 그럼 바로 체크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1번 선생님이 말할 거래요. The Sports Day 어떤 체육대회 날이 연기될 거라고 이럴 때 앞에 이미 said라는 과거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will을 쓸 수는 없고요. will의 과거인 would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고. 과학적 진리와 사실이죠. 이런 건 항상 현재로 표현합니다. 기사가 말을 하기를 기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프린세스 다이애나가 1997년도에 사망했다고. 예, 옛날에 유명했던 영국의 황태자비였습니다. 사망했고요, 사고로.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쓰겠습니다. 굳이 헤드 PP로 쓰지 않고요. 거기 헤드 PP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랙티스 스텝 1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대요. 그가 수학책을 잃어버렸다. 자, 그럼 원칙대로 브라이언이 말한 시점보다 수학책을 잃어버린 시점이 더 옛날일 테니까 헤드 PP로 가겠습니다. 줄리가 말했다. 나한테 그녀가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할 거라고. 말한 시점이 과거라서요. 위를 쓸 수는 없죠. 미래 과거인 would를 활용할 거고요. 심지어 아이들은 이해했다. 뭘 이해했냐면요. 5 times 2, 5 곱하기 2는 10이라는 것. 이거 수학에 진리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죠. 항상 현재로 씁니다. 우리는 배웠다. 조선 다이너스티가요. 1392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found가 여기서는 설립하다라는 뜻이니까 뭐 이건 회사는 아니니까요. 나라가 건국하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건국하다. 건국되었다 그러겠죠. 통으로 쓸 건데요. 이거 너무 유명해서 굳이 시간 차이를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과거로 쓰겠습니다. 스텝 2 보죠. 선생님이 말하기를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더 가볍다. 유명한 과학적 사실. 그냥 현재 시제로 쓰겠습니다. 책에서 말하기를 캡틴 쿡이요. 1970년대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 대륙이죠. 발견했다. 너무 유명한 과학적 사실이라서 시간 차이를 굳이 표현할 필요 없죠. discover를 그냥 바로 과거로 쓰겠습니다. I heard 들었는데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요. 전화기를 발명했다는 사실. 그럼 발명했다는 사실은 과거죠. 굳이 헤드피피를 써주지 않습니다. 제이는 발견했다. 코리아가 어떻다는 거.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코리아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진리죠.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써줄 거고요. 3인칭 단수라서 has 쓰겠습니다. 스텝 3 가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 메이슨이 학교로부터 결석했다는 사실을. 학교로부터 결석했다는 뭐 지역한 거지만 학교를 결석했다는 얘기죠. 꽤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알았던 내용, 몰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이 이미 과거라서 이거를 과거로 맞춰줘야겠네요. What? 이블린이 미팅에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다. 생각한 것 자체가 과거인데 위를 쓸 수는 없고요. 과거엔 would, tend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요. 안타르티카가 가장 추운 장소라는 지구에서 이걸 배웠어요. 이거는 변하는 사실이 아니죠. 배운 게 실제 시간이 과거라 할지라도 이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이 1970년대 발명되었나요? 물어봤어요. 1970년대 발명되었다. 너무 유명한 사실이죠. 이걸 설사 아는 시점, 이제 물어보는 시점이 과거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굳이 이거보다 더 옛날이라는 헤드피피를 표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로 가요? 그냥 과거 단순하고 쓰겠습니다.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스텝 4 가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물은 0도에서 언다고 배웠다. 물이 워터고요. 물이 어는 거 배운 게 과거라고 해서 이게 바뀌나요, 내용이? 과학적 사실이죠. 항상 현재였습니다. crazy. 스텝 4 2번.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는 건요. 너무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굳이 들은 게 과거라고 해서 헤드피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과거 표현하겠습니다. broke out. 우리 영어 선생님은 항상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한다. 말씀하실 게 과거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유명한 말이 과거로 바꾸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써요. Practice makes perfect.
이렇게 써주고요. 와트는 휴가 동안 일본에 갈 거라고 말했다. 와트는 말했다. 그가 자, 이미 말한 게 과거여서요. 이 안에서 will을 쓸 수는 없다 그랬죠. will의 과거인 would go to Japan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제일치에 관해서도 가볍게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유닛은요. 화법입니다. 직접 화법이랑 간접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화법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한 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간접 화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자 입장에 맞게 바꿔서 풀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느낌이 확 안 올 테니까 예문을 보면서 바로 둘을 바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A에 써 있는 위의 문장이요.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게 직접 화법입니다. 나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J가 한 말인데요. 그냥 J가 한 말 그대로 옮겨버린 거죠. J가 이렇게 말했겠죠. 나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풀어서 이제 문어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자 입장에 바꿔 말하는 게 이렇게 풀어 쓴다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이냐? 원래 직접 화법을 보면 제이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그래서 큰 따옴표 나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자, 이걸 풀어서 쓰면요. 제이가 나한테 말한 건 맞아요. 맞는데 말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실제 그 내용을 풀어서 쓰면 제이가 히죠. 그는 그의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결정이 아니라 제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표현해서 설명해주는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화법을 간접 화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직이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전달 동사를 say에서 say로 바꾸는 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say든 tell이든 말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보통 오른쪽에 보이면 tell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say는 누구에게 말한다고 할 때요. 전치사를 따로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to가 들어가죠. 근데 tell은요. tell이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기능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라는 기능 자체가 있죠.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접화법을 쓰려면 어차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 대상 듣는 사람이 나오고 그 듣는 사람한테 그 말한 내용이 뒤에 문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say를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tell로 바꾸는 게 보통입니다. say를 또 쓰면은 to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컴마와 인용보호를 없애고 접속사 대로 쓴다. 자, 컴마와 인용보호는 있는 말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이제 풀어서 문장을 절로 안에 넣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을 우리 문장 안에 넣을 때, 그렇죠. 우리 앞에서 챕터에서 이미 다 공부했죠. 접속사 대 의미는 딱히 없죠. 그렇게 해서 문장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의미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생략도 가능하죠. 인용 보안은 인칭되면서 전달자에 맞춰 바꿔주고 시제도 바꿔준다. 당연히 이제 문장 안에 풀어 써주는 거기 때문에 I가 J니까 he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말한 내용의 시제가 told 과거인데 이제 있는 말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제 일치 앞에서 배운 걸 활용할 건데요. 과거인데 미래의 느낌으로 표현했으니까 will이 아니라 would로 써줬습니다. 뒤에 조심해야 되는 건 내 결정도 바꿔줘야겠다. 내 결정이 나가 아니죠. J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의문문을 바꾸는 거 한번 볼게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요. 의, 주, 동의 순으로 문장 안에 넣어주면 돼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가 나한테 말했다. 너 왜 해머가 필요한데? 이렇게. 그건 직접 한 말 그냥 옮긴 거잖아요. 자, 근데 말했다를요. 여기서 동사를 뭘로 바꾸냐면 ask로 바꿨어요. 아까 tell이나 이런 걸로 바꾸지 않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물어보는 거니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다, 묻다에 ask로 바꿔주고요. 얘도 사형식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치사 없이 편리하게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문장 안에 이렇게 의문문을 집어넣을 때는 간접 의문이라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써주면 되는데 역시 자, 보세요. 이거 주어 바뀌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시제 바뀌는 거 확인해 주세요. 이해되죠? 시제는 뭐에 맞춰서? 이제 풀어 쓰는 거니까 앞에 있는 ask에 맞춰서 과거로 바꿔줬고요. 여기서 너라고 할 때 너는 듣는 나니까 풀어서 I로 직접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의 후인데요. 누가 내 과학 교과서를 가져갔어? 라고 브라이언이 우리한테 말했을 때 밑에 물어보는 거니까 ask로 바꾼 거는 이제 알 거고 누가가 의문사이자 주어입니다. 의문사이자 주어. 해볼게요. 누가가 의문사이자 주어. 그대로 내려오고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후가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의주? 예, 동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툭을 내려올 건데요. 보시면 흰색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볼 건데 그 브라이언이 우리한테 말했던 시점도 과거지만 과학책을 누군가가 가져간 시점은 그 훨씬 더 전이니까 우리 앞에 CJ1체 연습했던 거 살짝 떠올려 보세요. 시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헤드 PP를 써주는 게 예, 맞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즉 앞에 있는 주절 시제보다 실제로는 더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미 가져갔어? 이렇게 과거로 누가 가져갔어? 이렇게 과거를 얘기했으니까 풀었을 때는 대과거인, 과거 완료인 헤드 PP를 써야 된다. 두 번째,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죠. 해리가 나한테 말했다. 너 그리스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해리가 나한테 물어본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ask 쓴 건 보이죠? 보이죠? ask 쓴 거는 ask가 ask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오는데 여기서 의문사가 없는데요. 그럼 의주동의 의는 뭘로 하나요? 자, 너가 그리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본 거니까요. 우리 접속사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인지 아닌지 아닌지의 뜻을 갖는 whether를 쓰면 되고요. whether가 너무 길어서 if도 그 뜻으로 인정해 줬죠. 그래서 if로 써도 됩니다. 얘를 의문사 역할로 하는 걸로 보고 의, 주, 동선을 쓰는데 역시 조심해야 되는 건 예, 육아요. I로 바뀌었죠. 여기서 너는 내가 듣는 거니까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like도 좋아한다가 실제 말한 거는 현재체로 말을 했겠지만 물어본 게 said 이미 과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도 과거로 따라 내려가 줍니다. asked와 마찬가지로 실제는 시점이 과거였겠죠. C번 가겠습니다. 명령문의 간접 명령문은요 아주 쉽습니다. 명령문에서는요 5형식 문장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것 기억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면 좀 더 확 와닿을 건데요. 보면 게리가 말했다 나한테 너의 패스워드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바꿔라 이렇게 명령문을 말한 건 그냥 그대로 풀어 써주면 5형식으로 게리가 나한테 말했다 뭐 하라고 자, 목적어 내가 5형식 동사면인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는 친구들은 알죠? 게리가 나한테 말했다 내가 하는 거를 투부정사 바꾸라고 나의 패스워드를 규칙적으로 됐나요? 그렇죠? 예. 오형식의 기본 형태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뒤에 투부정사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려주면 되고요. 부정인 경우에는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투부정사의 부정어는 투부정사 앞에 남만 붙여주면 되니까 너무 쉽죠. 밑에는 order이라고 썼는데요. 예, order도 괜찮죠. order의 뜻이 뭐예요? 명령하다니까요. 이것도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order를 써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약간 유연하게 적당한 동사 넣어줄 수 있죠. 자, 플러스 볼까요? 합법 전화에 따라 변하는 부사고 이제 now라 이게 뭔 말이냐면 now라고 표현하거나 today라고 실제 직접 합해서 표현을 하면 과거로 과거가 아니라 이제 그 간접 합법으로 바꿔준다고 치면
이거를 이제 지금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 예를 들어서 말한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then. 그다음에 오늘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을 한 그날. 그래서 내 때 이런 식으로 풀어 써주는 문구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기보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these를 those로 표현한다던가 이런 거. here, there로 표현해요. 여기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here인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간접합보로 표현할 때는 거기로 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 써주는 걸 약간 말을 바꿨습니다. 엄청 예민하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기초적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기초적으로 관행적으로 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쓰지 않으면은 물론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화법이 혹시 나온다면 바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뭐 이런 거는 연습해봐야 되겠죠. 채권 문제 연습하면서 하나하나 챙겨 가볼게요. 자, 채권 1번 보겠습니다. 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연극 햄릿을 봤는지 안 봤는지 물어봤겠죠. 물어보겠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물어봤겠죠. 2번 나는 테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군요. 내가 테리에게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게 오형식 동사. 그럼 목적어가 테리고요. 테리한테 뭐 해달라고?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테리가 하는 행위는 뭘로 써줘야 돼요? 예, 오형식 동사 기본은 to 부정사죠. to 랜드. 다음 페이지 가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텝 1. 제니가 말을 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숙제하는 걸. 그냥 풀어 쓴 내용이죠? 전체 다 있나요? 없죠? 분석된 told 간다고 했습니다. say 쓰면, said 쓰면 전체 다 to 넣어줘야지 얘기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뭘 물었나요? 그가 왜 전화했는지. 의, 주, 의, 주, 동. 앞에 겁니다. 낯선이가 나에게 물었어요. 폴리스 스테이션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겠죠. 입니다. 다음. 부모님이 나에게 충고했습니다. advice가요.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가 미고 목적어 하는 거는 to 부정사 쓸 건데 부정어네요.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위치시키죠. not to go입니다. step 2 가겠습니다. 폴이 말하기를. 폴이 말했다. 누구한테 말한 것도 없네요. 그냥 said 쓰죠 뭐 그럼. 사람은 굳이 넣을 필요 없으니까 said 쓰고요. 내 비즈니스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 폴이죠. 그러면 이제 대신 생략하겠습니다. his 비즈니스가 아이고 비즈니스가 is 쓰는 거 맞나요? 아니죠. 시제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said 따라서 was in trouble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2번 가겠습니다. 여자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처음 보자마자 너에게 사랑에 빠졌었다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빠진 게 아니라 fell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가 말했던 시점보다 사랑에 빠진 건 더 옛날이죠. 시간 차이가 있죠. 요걸 유념하면서 톨드로 바꿔주고요. 전치사는 필요 없어졌죠. 이제 me 이렇게 바꿀 거고 여기서 나는 그 여자 she 조심해야 되는 거 앞에 그녀가 나한테 말했던 시점보다 더 옛날 had 예 fallen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in love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아직 남았어요. you가 여기서 누구? 예, 나죠. 미. 브라이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뮤지컬 라이온킹을 본 적 있어? 브라이언이 우리한테 말했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톨드 쓰면서 to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완료 이제 쓸 수가 없죠. 앞에 있던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과거 완료로 써줘야겠죠. 근데 의주동을 쓰라면서요. 그렇죠. 의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if나 whether를 써주고요. 의문이 딱히 없죠. 인지 아닌지. 여기서 you는 누구예요?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We had seen. 이게 답인가요?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닥터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 told 그냥 가겠습니다. to 제거하고 너 곧 괜찮아질 거야. 여기서 you는 나한테 얘기하니까 나 풀어서 쓸 거면 that을 넣어줄까요? I will은요 이제 told가 과거니까 맞춰줘서 would로 바꿔주고요. get well soon입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말했다. told us 하고요. 말한 거는 누가 이 꽃병 테이블에 있는 꽃병 깼어. 그러면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엄마가 말한 거보다 깬 게 더 옛날이니까요. had broken the vase. 6번. 닥터가 그에게 말했다. Drink 8 glasses of water a day 하라고 말을 했어요.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명령문인데 명령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말했다나 충고했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말했다로 써볼까요? 그에게 말했다. 뭐 하라고? 자, 투부정사 그가 하는 거 to drink 8 glasses. 충고했다 advised 쓰겠습니다. advised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오형식 동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가능해요. 자, 스텝 2의 7번 가겠습니다. 그가 아이들한테 말했다. 자, 바로 가죠. told the children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하는 내용을 목적어인데 하지 말라고. 오더도 괜찮겠네요. 오더도 괜찮은데 예, 오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더도 괜찮을 것 같고 투부정사 하는데 부정어네요. not to run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스텝 3 가죠. 엄마는 내게 언제 집에 오는지 물어보셨다. 일단은 내게니까 me 나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본 내용이 의 주동으로 붙일 건데 언제 when 누가 내가 I 아직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죠. 올 거냐고니까 will이 아니라 will의 과거 would get. 스텝 3에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정직하라고. 내가 하는 행위를 뒤에 붙여야 되잖아요. to be 이해되죠? 여기서 오형동사라서 목적어 하는 행위는 to 부정사. 하리가 나에게 요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죠. 물어봤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if나 여기다 써주고 얘가 의주동의 역할을 하죠. 의 주어인 그건 누가? 내가 관심이 있다 없다 비동사 쓸 건데 시제가 앞에 과거니까 was 그 옛날 시점은 아니죠. 그대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4번 가겠습니다. Sarah 팀은 물어봤어요. 세라에게. 그럼 세라에게 물었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어디서 샀는지 의, 쥐, 주, 동 아이는 보트를 쓰려고 봤더니 물어본 시점보다 휴대전화를 산 게 더 옛날이면 분명하죠.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럼 헤드 PP 헤드 보트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치와 화법의 기본적인 연습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grammar for writing
또 리뷰 테스트 하면서 문제 연습을 해보죠.